가운데 있는 게 SE3, 왼쪽에 있는 게 SE2,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아이폰 13 미니 그린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이 좀 비교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아이폰 SE3의 초기 판매 수요가 저조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잘 알려진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건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신형 아이폰 SE3의 수요는 예상보다 낮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2년 아이폰 SE3 예상 출하량을 최소 2,500만 대, 최대 3,000만 대에서 최소 1,500만 대, 최대 2,000만 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려 30%에서 40% 정도 축소된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방증이라고 봅니다. 니케이 아시아와 같은 유력 외신에서도 애플이 아이폰 SE3의 수요 부진으로 초기 주문량의 약 20%의 물량을 줄여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확실히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 아이폰 SE3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SE3, 왼쪽에 있는 게 SE2,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아이폰 13 미니 그린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이 좀 비교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폰 SE3 월페이퍼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게 5G 폰이야 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후면에 있는 이 녹색 부분, 이 화살표를 잡아서 우측으로 뜯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폰 SE2와 아이폰 SE3 박스의 가로 세로 폭은 동일하지만 두께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0년에 출시된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팟, 전화 어댑터 다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2022년에 출시된 아이폰 SE3는 이 어댑터랑 이어폰이 빠지고 USB Type-C 라이트닝 케이블, 유심 트레이 분리핀이랑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패키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잡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입니다. 푸른빛이 살짝 감도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미드나이트 컬러는 상당히 예쁜 컬러예요. 터치 아이디가 되는 홈 버튼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런 표식이 있습니다. 아이폰 SE2와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무게가 한 4g 정도 가벼워지긴 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변화죠.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 그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크기는 SE3가 조금 더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가 조금 더 길고요. 가로폭도 SE3가 조금 더 넓습니다. 4.7인치로 SE3가 좀 더 작은데 베젤이 워낙 두툼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크기는 SE3보다 아이폰 13 미니 그린이 조금 더 작습니다. 우측면에 측면 버튼과 유심 트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좌측면에 무음 조구 버튼과 볼륨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사골이기 때문에. A15 바이닉 칩이 탑재됐는데 아이폰 13에 들어간 것과 동일합니다. 클럭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러지 않았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배경화면 선택, 스틸 이미지 들어가시면 맨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아까 박스에서 봤던 입체적인 월페이퍼 3종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월페이퍼를 제공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디스플레이가 전작 대비 전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레티나 HD급 해상도고요. 화면 크기도 4.7인치,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 5인치 중반에서 6인치 후반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작습니다. OTT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이걸로 보기에는 좀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죠. 아이폰 13 미니와 비교를 해봐도 베젤이 너무 넓어요. 물론 아이폰 13 미니는 노치 컷아웃이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3면에 대해서는 베젤이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성능만 보면 동급인데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모든 측면에서 아이폰 13 미니가 앞섭니다. 아이폰 SE3 같은 경우는 하단을 이렇게 쓸어 올려서 제어 센터를 호출해야 합니다. 홈 버튼이 있는 모델을 계속 쓰셨던 분들은 괜찮겠지만 최신 모델을 쓰다가 SE3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SE3 같은 경우는 하단의 홈 버튼을 이렇게 더블 탭 하시면은 이와 같이 호출이 됩니다. 세 모델 다 이제 CPU로 벤치마크를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확실히 우측에 있는 이 두 모델이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SE2가 싱글코어 1332점, 멀티코어 3285점, SE3가 싱글코어 1738점, 멀티코어 4310점,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미니 싱글코어 1745점, 멀티코어 4705점이 나왔습니다. A13과 A15 두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에 맞게 점수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3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나란히 놓아봤을 때 아이폰 SE3는 우려먹기가 너무 강하고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두께감, 무게감은 아이폰 13 미니보다는 아이폰 SE3가 확실히 낫거든요. 아이폰 SE3 같은 경우는 가볍긴 가벼운데 잡았을 때의 그립, 이게 좀 편하진 않아요. 이게 사진 스타일 기능인데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면서 아이폰 SE2와 달리 SE3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SE3가 확실히 좀 최신 기기에 맞는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SE3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싱글 렌즈이기 때문에 광각, 망원, 핀치 줌으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SE3가 조금 더 셔터음이 크고 좀 더 톤이 높아졌어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SE2에 비해서 SE3가 색감도 좀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SE3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디자인 우려먹기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SE3는 외형만 보면 후속 모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디자인 재활용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 이와 같이 강활한 베젤을 탑재하게 된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하단부는 터치 아이디 홈 버튼 때문이라고 해도 상단부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입니다. 아이폰 7, 8, SE2, SE3까지 케이스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디자인 우려먹기의 선을 세게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색상 옵션이 너무 평범합니다. 전작 아이폰 SE2는 화이트, 블랙, 프로덕트 레드로 구성된 3가지 색상을 제공했습니다. SE3도 대동소이한 구성인데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프로덕트 레드입니다. 스타라이트는 화이트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이고 미드나이트는 블랙의 푸른빛이 더해졌습니다. 프로덕트 레드는 미묘하게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제품을 구매한 걸 확인시켜주는 시그니처 컬러가 없습니다. 디자인 우려먹기가 연달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뻔한 색상으로는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죠. 특히 MZ세대 입장에서는 끌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화면 크기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주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 SE3는 전작과 동일한 4.7인치 화면 크기와 HD급 해상도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면이 작고 화질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성비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이죠. 하지만 전작에 비해 밸런스는 오히려 더 어긋난 느낌이 듭니다. 4.7인치의 작은 화면과 평이한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인해 5G를 탑재했지만 감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5나노 공정의 모바일 AP가 적용된 덕분에 카메라 후보정 부분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싱글 렌즈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언밸런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 말인즉슨 아이폰 SE2가 여전히 쓸만한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폰 14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4의 경우 보호평 제품인 아이폰 SE3와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과 홈 버튼을 선호하는 유저가 아닌 이상 여력만 있다면 정식 넘버링이 붙은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을 겁니다. 게다가 아이폰 14 일반형은 전작에 탑재되었던 A15 바이오닉 칩이 재활용되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오히려 가격이 소폭 인상되었던 아이폰 SE3와의 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변을 해야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오는 9월 아이폰 14 시리즈가 발표된 후 모든 선택지가 베일을 벗은 상태에서 아이폰 SE3로 넘어갈지 말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 기기는 단순히 가성비보다 가심비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